안녕하세요, 여러분. 충남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충남 여러분의 미술교사 홍지혜입니다. 자,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코로나19 안전수칙 그래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 깨끗하게 잘 씻으세요. 그리고 외출도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기침 예절 다 알고 계시죠? 본인의 옷으로 소매 끝으로 기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손 소독도 잘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바쁜 와중에도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선생님은 힘이 많이 나거든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쓸데없는 말은 자제해 주시고 수업과 관련된 댓글, 바른말, 고운말 댓글, 하트 뿅뿅 댓글 다 아시죠?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선생님이 작품 2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그림이에요. 어떤 게 그림일까요? 댓글 부탁해요. 어떤 게 그림일까요? 너무나도 둘 다 똑같아요. 그치? 1번 나왔어요. 석지 1번, 왼쪽 2번. 2번. 2번이 많이 나오네요. 왜 2번이라고 생각할까? 궁금한데? 1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답을 공개할게요. 둘 다 아님? 둘 다 그림?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오른쪽이었어요. 오른쪽이 그림이었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숟가락 위에 청개구리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림과 사진.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사진이에요. 어떤 게 그림일까요? 어떤 게 그림일까요? 개구리에서 2번 개구리, 1번 둘 중에 하나. 1번. 1번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우와. 이게 선생님도 처음에 볼 때는 어떤 게 그림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2번째 걸 봤을 때 처음 작품을 기억을 하면 아까 선생님이 도마뱀 보여줬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어렵죠?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미술에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작품을 그리는 사람이나 감상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사실적으로 똑같이 표현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수업이 바로 진짜를 찾아서입니다. 찐을 찾아보겠다라는 뜻이지요. 자, 서양으로 따지면 그림을 처음으로 그렸던 시기가 구석기의 동굴 벽화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고대의 이집트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집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어떻게 그려졌죠? 얼굴은 어느 방향이에요? 얼굴은 어느 방향을 그렸을까요? 몸은 어느 방향일까요? 그리고 다리는 어느 방향, 어느 쪽을 보면서 그렸을까요? 그렇죠. 얼굴은 왼쪽을 보고, 몸은 정면을 보고, 다리도 측면을 보고. 여기도 보시면 풍경을 보면, 어라? 뭔가 이상하게 그려졌죠? 작품이 쫙 펼쳐진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나무가 누워 있는 것 같고, 나무까지도 이상하게 그려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도 측면이 그려져 있고 고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내가 잘 그리는 부분을 짝 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서 있을 때 얼굴은 측면을 바라보고 몸은 정면으로 있고 다리는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절대 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집트 시대의 그림을 보면 나는 이쪽 부분을 제일 잘 그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처럼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진짜가 되려면, 그림이 찐이 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댓글 한번 남겨볼까요? 마치 진짜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진짜로 표현되어, 그치, 잘 그리면 될 줄 알아. 그만, 원근법, 웬근법으로 나왔네. 명암, 그치,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오,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고 특징을 찾아서 표현하고 관찰도 해야 되고 그라데이션도 있고, 입체적, 그림자 표현도 나왔어요. 그쵸, 관찰력, 금손도 맞아요. 금손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고 3D, 평면으로 그려지는데 3D처럼 보여야 된다. 굉장히 잘 알고 있네요. 자, 선생님이 대학생 때 선생님은 미대를 나왔잖아요.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해부학 수업. 그 해부학 수업을 들을 때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때 뼈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근육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론적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했던 수업이 바로 부검하는 모습의 참관 수업이었어요. 그 부검하는 곳의 장소가 마치 야구장을 축소시켜 놓은 듯한 그런 내부적인 공간이었고 선생님은 거기에 앉아서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대학교 시절의 해부학 수업에서 평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되게 엽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르네상스 시기, 한마디로 1500년대에는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런 해부학의 공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해부학. 이걸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더러워. 댓글을 이제 봤어. 선생님이 부검이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타살일까 자살일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왜 죽었을까라는 걸 파악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검할 때는 보통 보면은 안에 있는 뼈의 구조, 그 근육의 구조를 다 보여주거든요. 선생님은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르네상스 시기에 해부학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이 해부학에서는 그 르네상스 시기에는 시체를 암거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이제 몸을 잘라서 안에 있는 구조를 보는 거죠. 갈비뼈는 어떻게 생겼고 척추는 어떻게 생겼고 팔에 있는 근육은 어떻고 얼굴 두개골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었답니다. 그 공부의 증거 자료가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다 이제 피부의 껍데기를 다 벗겨서 근육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뼈는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를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1500년대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뼈가 그대로 나오죠? 사람을 열어보지 않고서야 이런 구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는 이렇게 생겼구나, 다리뼈는 이렇게 생겼구나, 팔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여기 뼈가 이렇게 있었네? 라는 걸 공부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임신한 여성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해부를 해서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를 보기도 했었대요. 정형외과인 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건데 이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의학계에서는 사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완성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입니다. 한번 보시면 인체 비례도를 한번 보시면 얼굴 크기가 총 8분의 1, 몸의 8분의 1이래요. 그래서 8등신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얼굴의 크기는 손바닥의 크기와 똑같대요. 그 다음에 손끝에서부터
몸이 총 4분의 1,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몸의 4분의 1이래요. 그 위에도 팔을 쫙 펼쳤을 때 키와 똑같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눈 왔을 때 눈 위에 누워가지고 팔다리를 쫙 뻗고 흔들면은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알게 되었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팔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흔들면 원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되게 이상적인 비레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집트 시기에 그려진 작품과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모나리자 작품처럼. 어때요? 딱 차이가 느껴지죠? 이게 고대에 그려진 그림, 이게 해부학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모나리자 닮았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썹이 어디 갔죠?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보이세요? 재생이 됐어요. 보여줘. 짜잔! 이게 바로 명암. 빛이 필요함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이 있으면 밝고 어두운 단계가 나타납니다. 가장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그리고 그림자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요. 안녕. 자,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자, 남양 특집 아니에요. 아니고 선생님이 이거 찍으려고 새벽까지 밤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불 다 끄고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찍었어요. 어때요? 고생한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셔야죠.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찍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고 한 마리가 있어요. 선생님 보고처럼 생긴 것 같아. 그치? 자,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불을 다 끄고 찍은 사진이에요. 불을 다 끄고 찍었을 때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빛이 없기 때문에 평면처럼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불을 켜고 봤을 때예요. 이것도 보고 같이 생겼네요. 왜 이렇게 찍었나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선생님 얼굴을 보면 빛이 어디서 들어오죠, 얘들아? 빛이 어디서 들어와요? 오른쪽, 왼쪽, 상단, 하단 어디일까요? 문신 왜 했는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꾸 질문하지 마요. 그렇죠. 왼쪽 상단입니다. 왼쪽 상단에서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장 밝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가장 밝은 부분은 빛을 바로 받게 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좀 전체적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광대뼈 부분이나 코끝 이 부분이 가장 밝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가장 밝은 부분. 그러면 가장 어두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볼 쪽이 어둡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코끝이나 아니면 입술에 닿는 부분 혹은 턱 이런 부분이 가장 어둡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일단 여기에 선생님 잠깐 돌릴게요. 여기 가장 부분 밑에 살짝 하얗게 보이는 부분 발견하셨어요? 여기가 가장 어둡잖아요. 이 부분 조금 밝게 보이는데 찾으셨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바로
역광이라고 합니다. 이 역광은 바닥에도 빛이 내려쬐는 거야. 그 빛이 반사돼서 다시 내 얼굴로 와요. 그래서 그 밝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반사광 정석 씨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역광 바로 밑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장 어두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가장 밝은 부분부터 쭉 어두운 부분까지 갔다가 살짝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역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명암의 단계를 다 표현하면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명암이다. 이 명암을 정리를 해주면 밝고 어두운 단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가장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단계는 0부터 시작해서 이야 굉장히 밝아요. 흰색 부분 10까지 총 11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검정색을 0부터 시작해서 가장 밝은 부분 흰색까지 10, 총 11단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명암. 명암이 있어야지만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명암까지는 했고 선생님이 또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무엇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도 갑니다. 내가 원금감이라고 벌써 말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빨간색 길이와 노란색 길이를 비교를 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그렸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를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벌써 여러분들이 얘기를 다 했어요. 훌륭해요. 훌륭해. 원금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다음과 같은 작품 3개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금법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을 어떻게 벌써 얘기를 했네 보은이가. 가까이서 보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훌륭한데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원금법은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보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시 원금법은 크기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려라. 그러면 입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화면 속에서 공간이 느껴질 것이다. 색채 원금법을 보시면 가까이 있는 거는 선명하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흐릿하게 그려라. 뒤에 있는 건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 가까운 것만 선명하게 그리면 될 거야. 이렇게 그리면 원금법이 느껴질 것이다. 더 사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작품을 보여줄게요. 이 작품에서 한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유추를 해보셔요. 일단 그려져 있는 건 정물화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정물들을 표현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물건들을 뒀어요. 실제 물건들도 다 느낌이 달라요. 일단 여기까지는 얘기했어요. 명암? 명암은 아까 얘기했어요. 색채 원금법, 아까 색채 원금법은 원금법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유리잔이네? 이거는 빵이야. 이거는 오렌지네? 이거는 생선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떤 걸 잘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유리잔 깨질 것 같아. 이거는 촉촉함이 느껴져. 빵 여기는 이거 뭐지?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네. 느낌은 어떨까? 라고 한다면 질감. 누구지? 룰루인가? 룰루 질감.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질감이에요. 일단 해부학의 근거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명암도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근법도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리면 사실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질감입니다. 이 질감은 마치 유리잔이 깨질 것처럼 표현이 되어야지 이게 유리구나 라고 느껴질 테고, 그 다음에 이 빵이야, 여기 겉은 바삭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빵 촉촉한 게 보여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게 진짜 빵이구나 라고 느껴지겠죠. 그쵸? 그게 바로 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감을 정리를 해주면 물질 또는 화면에서 느껴지는 촉각적인 요소예요. 이제 원래 손으로 만졌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띠에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이 다음 작품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게 그리세요. 뒤에 있는 것은 흐릿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단계를 표현해야 돼요. 사람을 그리려면 해부학에 근거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거는 빵의 질감처럼, 이거는 옷의 질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얘가 마치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짜처럼 표현이 되어졌는데 세상에 큰일이 났어요. 카메라가 등장했지 뭐예요. 이거는 미술계에서 엄청난 큰일이에요. 카메라가 등장을 해서 화가들의 밥줄이 끊겼대요. 내가 해야 될 걸 카메라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더 뛰어난 카메라가 나타나서 부유층들이 더 이상 화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의 밥줄이 끊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작가 홍량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네, 저는 화가로서 이 한 몸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릴지가 고민입니다. 나는 항상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카메라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저는 화가인데 이제 무엇을 해먹고 사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그릴래요, 그러면? 나는 그림을 정말 멋지게 예쁘게 잘 그려서 이제 부유층한테 그림을 팔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카메라가 대신을 해버리니까 다른 색, 다른 그림을, 그러니까 다른 색, 다른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현실에 없는 것. 이시스시. 현실에 없는 것. 재밌네요. 벽화도 조금 그죠. 벽화도 있을 수는 있죠. 맞아요. 상상화. 잘하셨어요. 맞아. 비현실적인 그림. 참 잘하셨어요. 피카소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더 이상 사실적인 그림은 그래 카메라야 너가 가지고 가라. 나는 이렇게 그릴란다. 라고 해서 등장한 게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추상화는 그 당시에 카메라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추상화를 그림으로써 작가의 영역을 확장시켜 왔죠.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좀 허리 좀 쭉 펴시고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쉬어가는 코너로 틀린 그림 찾기를 준비를 했어요. 자, 틀린 그림 찾기는 총 10군데예요. 10군데 중에서 찾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제한 시간은 2분 정도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어디가 다를까요? 선생님이 포토샵으로, 무지개 사탕, 어디? 사탕 개수 좀 더, 사탕 뚜껑 나왔습니다. 네, 뚜껑 1번 나왔어요. 사탕, 너무 빨라, 댓글이 어떻게. 막대 사탕, 왼쪽 사탕이 부러져 있어요. 예, 잘하셨어요. 여기 2개 찾으셨어요. 무지개 사탕 길이? 요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 그렇죠. 무지개 사탕 길이. 그렇죠. 무지개 사탕 2개인데 여기가 3개예요. 자, 1, 2, 3, 3개 찾았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젤리가 하나 빠졌어요. 젤리 안 뺐어요, 선생님. 오른쪽 동그란 사탕 껍질 잘하셨어요. 4개 찾으셨습니다. 비닐, 그쵸. 좌측 비닐 선생님 체크했어요. 사탕 2개 또 어디 있을까요? 막대 사탕, 그쵸. 지팡이 줄무늬가 달라요. 5개 찾으셨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롤리팝 사탕 1개, 그렇죠. 잘하셨어요. 6개 찾으셨어요. 막대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선생님이 찾아주는 것 같은데. 댓글이 너무 빨라서 선생님이 읽을 수가 없네요. 막대 여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7개. 길이가 달라요. 뚜껑 쪽 사탕 한 것 같은데. 막대 짧은 거 체크했어요, 선생님이. 젤리병 빛. 오, 잘하셨습니다. 젤리병에 빛이, 선생님이 여기 했어요. 8개 찾았고 2개 남았어요. 왼쪽 병에 반사된 빛 아까 했죠? 2개 남았습니다. 더 밝아요. 밝기 조절은 안 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렵나? 고리병, 그렇죠. 여기 고리 9개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은 다 된, 그렇지. 민트색 2개. 민트색 여기 길이가 여기가 다르죠. 10개. 와, 참 잘하셨어요. 아주 시각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총 10개를 찾아봤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이어서 얘기를 하면, 카메라가 사실적인 것을 다 가지고 가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화가들이 이제 카메라에게 역습을 합니다. 야, 너만 잘할 수 있냐? 나는 너보다 더 잘 그릴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게 사진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이것을 사진 찍은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림같이 느껴지나요? 여기 보시면 로베르토 베르나르디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사진아, 너는 너의 느낌을 담아서 표현 못하지. 나는 내가 초점까지 다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작가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죠. 김영성 작가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러해요. 마치 사진보다 더 진짜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작가들이 여기서 이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더 섬세하게 그릴 수가 있었고, 이제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카메라 사진을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진보다 더 리얼하게 카메라의 눈과 작가의 눈이 합쳐졌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그림이 찐처럼 되려면, 정말 내가 그린 그림이 사실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도 했었고,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동영상 찍은 것도 보여드렸고요. 좀 표현이 그러네요. 어쨌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때 나온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감, 그렇죠. 해부학이 필요하고 질감, 명암, 그렇죠. 원근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한 형태를 표현해야 된다. 명암을 이용해야 된다. 원근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질감을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마치 사실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열심히 들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도 문제 풀어주시고 정답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실적인 그림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요. 몇 번일까요? 1번 명암, 2번 그렇죠. 4번이요. 흐의요님이 1등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추상 표현. 추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나 사실적으로 안 그릴 거야 라고 하면서 나타낸 게 추상 표현이지요. 자, 이제 댓글 잠깐 멈춰주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린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너무 문제가 쉬운, 그렇죠. 최동아님이 원근법 1등을 올려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갈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세 번째, 명암에 대해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명암에 대해 명암 밝고 너무 빨리 수은이가 1등을 올려주셨나요? 네, 그렇죠. 밝고 어두운 단계를 얘기를 하고 빛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림자 바로 윗부분이 가장 어둡지는 않죠. 거기는 역광 부분이니까 조금 밝아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촉각적 혹은 시각적인 느낌은 질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보내줄 줄 알았죠. 아직 수업 안 끝났거든요. 이대로 안 보내줄 거예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 계약은 하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온라인 코로나19에게 위협을 받지 않을 때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미술 활동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재미있는 원근법 착시놀이입니다.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나중에 학교 가면 친구들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여기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는 뛰고 누구는 안 뛰면 안 되거든요. 바람을 후 불었으니까 얘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거의 폴더처럼 접혀 있어요. 그쵸? 뒤로 갈수록 몸이 펴져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계획하에 작품을 촬영을 했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잘 찍었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후 불어서 여기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으려는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표현을 했죠. 이거 사진 찍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엎드려서 최대한 바닥에 공간이 안 나오게끔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장 엄청 많이 찍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긴 한데 찍고 나면 기억에는 많이 남아요. 그리고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가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춰져 버리면 리얼함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협동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랑 같이 싸우지 않고 야 너는 어떻게 해? 너는 어떻게 해? 그래 또 찍어보자.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미술 수업.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가 총 3주 동안
작품의 속에 숨겨진 의미도 한번 보고 이제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자화상을 보면서 빈센트 반 고흐나 프리다 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를 찾아서 진짜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 문신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상한 소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선생님 학교에 친구가 그린 그림을 문신 업체, 타투 만드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는 이제 체육대회만 되면 이 친구들의 작품을 이제 몸에다가 일일 타투죠. 일일 타투를 하면서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를 했었어요. 그 사진이에요. 어쨌든 3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3교시에 미술 수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분 오실 거죠? 꼭 오시길 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 잘 하세요. 선생님은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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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